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고용시장이 확실하게 개선될 경우 기준금리가 조기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며 연준은 금리 인상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실업률은 기대보다 빨리 하락했다면서도 지난 5년 동안의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좌절을 겪고 임시직으로 내몰렸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은 실업률 수치만으론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ECB는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설 채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미국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로화 약세에 따른 지난 6월에 발표한 경기 부양책이 유로존 경제에서 수요를 부양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최근 나타난 경제 지표들은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취약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확장된 기간 동안 경기 부양책에 맞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채권 발행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채권 발행액은 2조 7,4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최대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6% 늘어난 것입니다. 프레데릭 조르지 BNP 파리바 신디케이트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가 채권을 새로 발행해 기존 채무를 갚는 차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모기지 증권 부실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 1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미국 주택당국과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골드만삭스가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부실 판매한 모기지 증권을 31억 5천만 달러, 약 3조 2,067억 원에 되사드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자넷 옐런 연준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의 잭슨홀 연설 내용이 알려진 직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22% 하락한 16,979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한 4,538선에서 S&P 500 지수는 0.2% 하락한 1,988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미국과 같은 이유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는 0.66% 하락한 9,339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도 0.04% 하락한 6,775선에서 프랑스 지수도 0.93% 하락한 4,252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잭슨홀 미팅의 결과에 크게 동요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반응일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미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요, 전날보다 0.22% 하락한 16,979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4,53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죠. 0.2% 하락하면서 1,988선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대표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인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장 여러분, 그리고 회원기록별로 각 증권사에서 고토하시는 우리 약정 고토하시는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선님 시장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잭슨홀 미팅 결과가 발표되면서 다우지수와 또 S&P 500 지수는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까요? 예, 일단 주식 자체가 요즘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제 일단 이게 이제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다. 일단 전제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장이 이제 쉽지 않을까. 근데 오늘 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뜬다 오늘 빠질 것 같은데, 오늘 빠지는 게 이제 과연 이제 많이 빠져가 1942포인트 이제 하방 이탈이냐 아니냐, 이제 전저점 돌파, 전저점 하방 이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의 상승이 있죠. 한 주 전에 상승이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MACD 테드 크로스 상태에서 주가 떴습니다. 떴는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버리면 되는데 안 나고, 추금보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인들이 너무 장밋빛 위쪽에 이 상승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60, 2050포인트 이상에서 매수했는 이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만약에 전저점 하방 이탈이면 과감하게 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안 잃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들의 과감성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물론 주가가 주가 되지만 지금 120일이나 60일 이평의 이격 상태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한번 떨어지면 60일 이평 가더라도 2020 같으면 데미지가 지금부터 한 40포인트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전고점 떴습니다. 전고점 떴는데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실제로 우리하고 상관없죠. 계속 이제 신용 많은 주식 빼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코스닥이 상승이 여러분 보다시피 제일 저점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500 이제 20대에서 상승을 코스닥이 15일 동안 상승했죠. 현재 양문이 정확히 5개밖에 안 됩니다. 양문이 5개밖에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비획적인 게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고점에 사는 거는 무조건 물린다. 코스닥도 저점에서 사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공격적인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과 코스피 차트가 영 반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MACD가 골든 크로스 났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요. 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데드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달린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고가주거든요. 고가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갖고 있는 분들,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 공통적으로 과감성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날 밤 10시에서 밤 9시에서 11시까지죠. 일목균형표 스랭 스팬 2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이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맞는데, 일단 이제는 후행 스팬하고 그룹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니까 힘드시죠? 그래도 일목균형표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스랭 스팬 2의 움직임이 곧 있습니다. 스랭 스팬 2의 움직임이 앞으로 한 열흘 내로 있다 이렇게 보면 스랭 스팬 2의 움직임이 큰 변곡을 일으킨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서울경제TV, 아프리카TV에서 무방합니다. 무방하니까 여러분 참석 많이 해주시고, 오늘 또 돈 벌어 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조금 위태합니다. 위태하는 것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그래서 크로스가 곧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태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름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구름이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 조정폭이 좀 있다. 그러다가 선행스팬2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선행스팬2의 상승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 한 7일 정도 있으면 선행스팬2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움직여요. 일주일 내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 이제 토요일 배웠죠. 선행스팬2의 사전의 움직임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조금 냉정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자, 개인들 상방향으로 몽땅 걸었습니다. 외국인들 하방으로 몽땅 걸었어요. 기관들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동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개인들은 선물, 옵션, 몽땅 상방. 외국인들 몽땅 하방. 기관들 지금 어느 쪽에 다리 그을까? 개인 편들까 외국인 편들까? 지금 다리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한쪽 추가, 한쪽 기울 때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셔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비차익 차익 순에서 정확하죠? 비차익이 이제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비차익이 늘어나는지를 꼭 보셔라. 비차익 늘어나면 몇몇 종목 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이제 롯데그룹 이런 고가주 저퍼주 뜬다 이러니까 몇몇 종목이 아닌데 그게 아니고 종목 군입니다. 군이. 저희들이 시가총액 상위제죠. 시가총액 상위. 근데 종합주가지는 시가총액 상위하고 이제 액면가죠. 액면가인데 시가총액 상위 중에 고가주들의 상승 군입니다. 군을 말하는 거지. 제가 몇몇 종목 이야기하던 그 군 자체가 전부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인데 조금 오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세가 삼성전자도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가 떴으면 쉬어가는 게 이제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일단 한번 푹 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차트는 종합주가 지수 차트보다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위에 선물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종합주가 차트거든요. 종합주가 차트에 이제 선물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선물 차트는 완전 추세가 하방 이탈 61일평 하방 이탈에 있는 그런 추세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까지 61일평에 이기긴 하는데 어느 차트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가 선물 차트가 조금 빠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61일평을 하방 이탈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차트의 그 차트 깊은 차트 모양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봐줄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차트 이 차트가 61일평 오늘도 61일평의 지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볼 때는 한 8포인트 전후에서 빠져가 시작할 겁니다. 빠져가 시작해가지고 61일평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리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서히 이제 이번에 만기는 여러분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선물 옵션 같이 끝나는 날이죠.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개인들이 돈을 좀 먹고 있습니다. 37억 먹고 있어요. 아래 손절매 치고 먹고 있는데 선물은 먹고 있고 옵션은 서서히 걸리고 있습니다. 옵션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옵션 구조가 지금 안 좋아요. 270포인트 이상 가야 돈 먹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옵션 갖고 있는 분들 너무 투기적으로 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분기점이 263.50에서 264 사이입니다. 263.264 사이면 지금 지수대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들하고 특히 외국인들은 하방, 개인들은 상방입니다. 금융투자는 비율이 별로 얼마 없어요. 없어 있는데 일단 금융투자의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외국인과 개인들이 치열한 공방, 누가 이길 것이냐. 상승 쪽은 개인, 하방 쪽은 외국인. 아직까지 손바닥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현금 들고 끝에 가서 고래 싸움에 새우 죽으면 새우 튀김에 먹는 그런 전략 전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했다 조금 잉태행이고요. 나스닥, S&P 반도체 참 그 글로벌 증시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부럽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번 증시는 상승하다가 한 방 맞았습니다. 상해종합 증시는 반대로 올랐어요. 반대로 올랐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는 상해 증시하고 비슷하게 올랐죠. 오늘 또 이 말은 뭐냐면 일본 증시하고 상해 증시하고 반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하고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미길 제약청 비차익 수매수 보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는 상해종합 증시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61일평 이익이 너무 크다는 부분, 이거 하나만으로서 충분한 그런 부분, 그리고 MACD 데드 크로스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돈이 굉장히 먹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음봉이 계속 세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상승하면 언제든지 때리겠다. 상승하면 때리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주가 상승이 이제 61일평 여기서 한번 다였으면 되는데 안 다였거든요. 안 다여가지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61일평 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락의 형태를 한번 오랜만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그물망 차트를 보면 그물망 차트가 퍼져 있는데 굉장히 집중이 2025 이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악혈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각기 차트를 보면 각기 차트가 일단 하방 추세입니다. 하방 추세인데 하방의 추세 모양이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43포인트 이하 가면 급락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2043포인트 이하에는 급락 나올 모양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PMF 차트는 여러분 보다시피 뻔하게 보이죠? 하락 추세입니다. PMF 차트의 하락은 2025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에서 2045 이 사이가 앞으로 이제 굉장한 저항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 보면 굉장히 뚱뚱하거든요. 뚱뚱하다는 것은 하방 이탈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큰 하방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계곡선 한번 볼게요. 선물의 역시계곡선 보면 중심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요. 선물의 중심가격이 267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264 있습니다. 지금 이 중심가격에 와 있는데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는 말은 뭐를 뜻하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각 방송에서 보면 기술적 분석 차트 필요 없다 하는 분, 그분들은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기술적 분석이 여러분 아다시피 전부 그 노벨상 탔는 사람입니다. 겨우 뭐 국내 K대학 나와가 떠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하여튼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주가가 아무리 높아도 더 좋은 게 보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가, 제가 누차 얘기했죠. 주가 꼭지 때 우리나라 주가가 거의 다 상추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리의 모양은 결코 좋은 모양이 아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누차 이야기합니다.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기관의 동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가 아침에 일단 약세 보일 겁니다. 약세 보일 거고요. 여러분 오늘 또 돈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경기TV나 아프리카TV로 무방하니까 많이 참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푹 쉬시기 바랍니다. 정성전문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순전문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기미 이득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대표님께서 메디톡스가 상승할 시에는 매도 관점이다라고 AS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지난주 금요일 9% 상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AS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대표님의 무료 방송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에 참여하면 정말로 좋은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지 관심 갖고 문의해주고 계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보다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한가 팩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교감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조만간 정모 같은 것도 한번 해서 또 재미난 시간, 마련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는 이제 소폭, 반등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지수 반등이 들어올 때 207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과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도 지난주 금요일에 글로벌 증시가 또 이 중요한 시점에서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우지수가 거의 조정 없이 16,330포인트에서 17,074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 부근까지 조정 없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온 상황인데, 제가 이런 모습들을 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1일부터 22일까지 지난주에 잭슨홀에서 FOMC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정 없이 달려온 다우지수 그리고 글로벌 증시 또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치가 나온 이후에 우리 지수 207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난주에 제넛 앨런 의장이 미국 쪽에 노동시장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조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주었지만은, 이 내용만으로는 주가의 상승폭을 견인할 큰 모멘텀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다우지수가 그동안 너무 많이 실수 없이 상승했을까요? 어찌됐건 하락 마감을 하게 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온 그런 상황인데, 제가 8월 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는 10월 달에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는 시점과 출구 전략이 나온 상황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일단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다우지수, 그리고 앞으로 초점을 맞춰진 부분들은 10월 달에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금리 문제라든지, 특히 최근에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이상하게 중국 증시가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이상하게 중국 증시가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주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현재 쓰리봉으로 2013년도에 2270포인트, 그리고 12월 달에 2260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이제 225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중국 시장에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현재 구간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3번 구간에서 크게 그리 만만치 않은 대외적인 여건이지 않나 해서, 이제 우리 증시로 다시 되돌아온다면은 복합적으로 지수 레벨업이 돼서 우리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2070포인트를 강력하게 양봉으로 돌파해야 나와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시도는 나와주고 있지만은 크게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지지하면서 207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증권주들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중요한 지지선에 지지를 하고 있는 증권주들, 21선을 이탈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상황인데, 대우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21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하락 후에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지 오늘은 증권주들 소폭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고점 돌파형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체크를 하면서 지속 증권주들 확인하면서 지수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금요일에 메디톡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메디톡스,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들어오면서 19만 5천 원까지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상승 슈팅이 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현재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에서 금요일에 상한가 급등까지 좀 나와주었으면 홀딩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약간은 조금은 아쉬운 모습 해서 오늘부터는 소폭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예상을 하시면서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상승과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해서 일단은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NC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이 NC소프트 지속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전저점 부근까지 하락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인 건 그나마 아랫꼬리가 직전 저점까지 길게 좀 나와줬다는 점이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5일선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판단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일단, 하반기까지 상승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한치의 어떤 변화된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언제 시점부터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부터, 판단을 하고, 냉정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점, 참 생각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NC소프트는 오늘 주가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중요한 시점에서 글로벌 증시의 하락 그것이 2070포인트의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막아 세우는지 체크를 하면서 전반적인 종목들 관망하는 하루 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NC소프트와 메디톡스 AS까지 해주셨고요. 또 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